네. 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인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어 네. 한번 이 시인들의 시를 글을 읽어 보시고 한번 느껴 보시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대 예술의 어떤 흐름을 발맞추어 가자라는 목적입니다.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이수명 시인은 자신의 책에 소요인이 시인의 시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의 어떤 그런 표상을 뭐라고 한 문장으로 꾸몄냐면 바로 이후 맨 앞에 있죠. 이미지라기보다는 차라리 실체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를 올려놨어요. 제가 쓴 그 보면 시인의 사진과 함께. 네. 자, 먼저 한번 책 속에 놓는 한 단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이미지가 없을 수 있을까? 분명 그럴 수 없을 텐데도 이미지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우선 시에 의해 감각된 상이 그려지기보다는 사실적인 장면으로 채워진 시를 떠올릴 수 있다. 자, 여기서 잠시 끊는다면,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리얼리즘이 한참 이제 부각이 되고 유행을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네오 리얼리즘까지 이제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 리얼리스트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꾸미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예, 있는 그대로 그게 현실인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자, 이런 것들 대립이 많이 났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야, 이 시는 이미지가 아니고 진짜 같은데? 리얼 같은데? 리얼리즘? 와, 굉장히 리얼한데? 뭔가 작가가 어떤 색깔을 입혀서 뭐 색안경 끼고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나열한 것 같은데? 요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시인이 격려하지 않고 바로 캡처된 것 같은 장면들이 이루어진 시다. 여기서는 시인의 개입뿐 아니라 감각하고 반응하는 주체가 비워지고 대상의 사실성, 현상으로서의 세계가 건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네. 화자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자의 또 의도가 보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네. 네, 이런 시도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인의 목소리를 거치지 않으니까요. 마치 중간중간에 필름들을 이렇게 막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아무리 화자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다? 캡처된 사진을 장면들을 나열한 것 같다? 자, 이것 또한 뭡니까? 실체가 아니죠. 실체처럼 보이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 자체가 그 시인의 화자의 의도인 거죠, 사실은.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했을까, 시인은? 그걸 우리는 이제 독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야,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 훨씬 더 어떤 메마른 느낌이 들고, 네. 진짜 그 실제 내가 느끼고 있는 세상이 더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것 같아. 더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건조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인용해 놓은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이걸 보고 실제 소요인 작가의 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요인의 세계를 부서지지 않는 경과한 물체로 인식하려는 것은 이미지에 저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시는 사실에 부딪혀서 이미지가 물러나는 것이다. 이미지를 제어하는 순간에 그의 시는 태동한다. 이것은 소요인의 시를 때로 딱딱하게 매우 유니크하게 만든다. 그가 이미지의 황폐화나 실패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미지 편에 서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지는 시인의 세계를 바라볼 때 시인의 내면의 서성이는 그림인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그림이 아니라 대상이며 세계 자체다. 소요인은 여기에 들어서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글씨 쓰기가 갖는 철저함과 연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이수명 시인은 야, 정말 정말 감탄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야, 문장력이 정말 좋으십니다. 이 정도 문장력이 돼야 자신의 시론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제가 인용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어떤 시인을 거쳐서 목소리를 거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도 실제로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건가요? 본질을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강아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잠자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하면 또 다시 우리는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뇌과학과 그 철학적인 문제에 또 우리는 또 들어서게 됩니다. 시에서 이미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라는 걸 통해서 이게 사실에 부딪혀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 누굴 매개체로 할까요? 바로 시인의 눈을 매개체로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소요인 시인은 어떻게 이 자아를 지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아를 지우고자. 이렇게 하면 그의 시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딱딱해 보이게 된다. 왜냐면 부드럽지 않고 뭔가 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미학적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있지 않으면 불편해 보이는 거죠, 이게. 또 그게 오히려 개성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유니크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 시의 개성을 만들어준 겁니다. 왜? 다들 화려한 언수가 화려한 어떤 이미지들 막 넘쳐낼 때 본인은 이 이미지를 굉장히 절제해버린 거죠. 자, 남과 다른 방식을 쓰니까 그게 그 시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겁니다. 마스코트가 되는 거죠. 자, 이수명의 시인은 이 책에는 소요인 시인의 뭐가 이제 인용이 되어 있냐면 소요인의 신도시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신도시. 이 시도 보니까 딱 그 이 세 명에 맞는 시를 딱 고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말고 또 소요인의 다른 시를 우리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다른 시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짧은 시인데요. 이 짧은 시는 뭐냐면 불광동입니다. 불광동 아시죠? 실제로 이 소요인 시를 보니까 실제 구체적 지명을 사용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보면 진짜 리얼한 어떤 그 동네에 있는 느낌 그대로가 연상을 시켜주는 느낌이 있겠죠. 제목에서부터 간단하게 어떤 미학적 장치가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불광동 보겠습니다. 젖은 박스를 검정 고무줄로 정리하는 노인의 자박자박하는 소리가 있어. 자, 이걸 옛날식 이제 비평으로 보면 시 해석을 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볼 겁니다. 도시의 어느 한 요소를 통해서 전체를 드러내고자 하는구나. 흔히 말하는 대유, 제유와 환유를 포함하는 다 포괄하는 대유, 비유 중에서 대유, 를 이제 설명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젖은 박스, 그 젖다는 뭘까요, 여러분들? 젖은 박스는 촉각적 심상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검정 고무줄을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자, 이 모습은 뭡니까? 이 모습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박자박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그 고무줄 그 묶는 소리 있죠? 그
골판지 이렇게 딱 이렇게 착착 당기는 소리, 그걸 자박자박으로 표현을 했네요. 네.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청각적 심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복합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미지, 2개 이상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서 녹아들고 있죠.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해석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이제. 이건 그냥 교육용으로 하는 거고. 자,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요? 그냥 불광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도시를 퍼즐로 생각해요, 퍼즐. 그 모습을 퍼즐이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이제 퍼즐들이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퍼즐 하나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 그 안에,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박스 줍는 노인인 거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굳이 와 슬프다, 오 불쌍해, 늙은 노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딱 있는 그 장면 그대로 캡처한 듯이 딱 가져왔죠. 네. 오히려 이렇게 건조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삭막한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시적 화자가 등장하지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휘발유처럼, 자, 직유법이 사용되어 있죠. 근데 진짜 휘발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휘발성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나를 시적 화자를 네, 휘발성이 있는 존재로 빗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도로의 가장 낮은 곳을 흘러간다. 거기에서 이렇게 끝마쳐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다라고 하는 화자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하면서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 없애버렸죠. 딱 그 장면만. 그리고 뭐가 연상됩니까? 그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가 휘발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나요? 도로니까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관습적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선배 시인들도 많이 썼죠. 낮은 곳, 세상에서 낮은 곳, 소외된 계층들이 사는 곳, 이런 의미. 자, 우리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하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 시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잘 보는 시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면을 텍스트로 옮겨 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네, 메마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존의 리얼리스트들이 저는 표현했던 그 낮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너무 쉬운 연민, 네, 너무 쉬운 연민, 저는 그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네.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간다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가진 자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계층이 정말 극단적으로 쫙 자를 수가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현재 구조화된 이렇게 복잡한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서 누가 부르주아고 누가 프롤레타리아입니까? 알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가져서 슬퍼서 현대인이고요. 그는 못 가져서 슬프기 때문에 또 이 현대인인 겁니다. 시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통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해야만이 리얼리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그냥 예전처럼 뭐 노인이 지나간다, 뭐 어쩌라고요. 다 불쌍합니까? 자판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다 불쌍합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하는 할머니들 다 불쌍합니까? 그런 시는 우리 이미 벌써 60년대 70년대
독재 정권을 비판하던 그런 시를 쓰면서 리얼리즘 시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냥 정치색을 가지고 있었던 뿐이죠. 네. 정말 사실주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는 무언가를 가져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떤 이는 가지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모습을 공정하게 다 볼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리얼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광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서효인의 시 중에서.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서효인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시이지 않을까. 자, 어때요? 뭐 이거는 뭔가 꾸몄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것 자체로서 그냥 실체다. 왜 이수명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편의 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는 신촌입니다. 신촌. 자, 신촌 다 가보셨죠? 네, 신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재밌는 시입니다. 네. 휴가를 나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잤다. 여기서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죠? 네. 군인인가 봅니다. 군인. 군인인가 봅니다. 네. 둥그런 침대와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저는 최근에 모텔을 안 가서 갔었군요. 이번에 서울에 갔을 때도 모텔에서 잤는데 그쵸? 그러니까 흔한 그냥 모텔입니다. 좋은 시설의 그게 아니라 네, 체류탄과 화염병이 있었다. 여기서 보니까 뭘까요? 소효인 시인 특징 보면 이건 어떤 장치적으로 이렇게 연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대 휴가 나왔는데 막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 데모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어떤 이들일까요? 자, 비슷한 나이대인 거죠. 휴가에 나와서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이 군인의 이 화자와 지금 체류탄과 던지고 또 체류탄 던지면 경찰들. 네. 뭐 옛날로 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 백골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도 사실 뭐였습니까? 대학생들 그냥 군대에 간 애들이죠. 네. 다음 화염병을 던지는 대학생들. 자, 이들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같은 나이대에 사람들인 거죠. 이 세계의 군락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불쌍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투쟁이라고, 누가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지 않습니다. 할 리도 하지 않을 리도 없었다.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은 일도 없었다. 각 티슈통을 보고 아무 번호를 눌렀더니 어떤 누나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죄송합니다. 어떤 누가 이 누나가인가요? 오탄가요? 그런가 보네요. 네. 서로 부끄러웠다. 부끄러움에 모로 누워 텔레비전만 보았다. 텔레비전에는 불순분자들이 분한 얼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출생의 비밀 알아낸 주인공처럼 극적인 장면들이 평범하게 이어지고 누나는 신촌에서 연세도로 기어 들어갔다고 한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누군가 가슴을 만지고 낄낄 웃었는데 말이야. 너무 매워서 단 커피가 생각났지. 우리는 호로록 커피를 불어 마셨다. 이 시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소적인 어조나 뭔가 장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어쩌면 이 화자는 자기 나이대 또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변인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또 한 명. 이 속에서 누구나 투쟁만 하고 산 건 아니었죠. 여기 있는 그 다방 누나처럼 티켓을 끊고 있는 몸을 파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최애탄 터지고 하니까 막 이렇게 연기가 나죠. 그 사이에 누가 또 가슴 마주고 도망가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달달한 커피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이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TV 속에 나온 장면이 마치 드라마처럼 그 속에 이제 하얀병을 던지고 하는 대학생의 모습이 마치 불순분자가 드라마 속에 나온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게 현실이 아니고 전부 다 영화 속 장면 같고 드라마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제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자, 어떤 느낌 드시나요? 그럼 누구죠? 헐리우드 영화 갑자기 제목이 네. 아무튼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식은 커피를 왜 불었던 것일까? 식은 거리를 왜 걷는 것일까? 나는 오래도록 휴가를 썼고 어디로든 복귀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식은 커피를 왜 불었던 것일까? 자, 뭐였나? 우리 보면 식었는데도 습관적으로 후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만연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영화 같은 장면들이 그냥 만년 찌든 사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식은 거리를 왜 걷는 것일까? 이 나이 때 젊은이들의 어떤 방황, 뭔가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뇌하고 있으나 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 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이 사회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그러한 불안한 모습을 아주 건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닭장차에 실려 다방으로 떠났다. 텅 빈 학교에서 건물 하나가 불에 탔고 모텔에서 벌거벗은 사람들이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누나는 없었다. 나는 결국 낯간지러운 체루 속에서 헌병대에게 겨드랑이를 내주었다. 상자 속 티슈를 꺼내 거기를 닦는다. 꽃병이 쓸쓸한 광경을 받쳐주고 있었다.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나는 휴가로 나온 어느 한 젊은이였다가 그리고 또 닭장차에 끌려가는 투쟁하는 대학생이었다가 또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자위를 하고 무덤덤이 각티슈에서 티슈를 꺼내서 자신의 정액을 닦고 있는 그냥 남자, 그 나이 때 젊은 혈기왕성한 남자애. 그리고 꽃병. 자, 이것도 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 보면 이제 그 모텔 안에 이런 창식품으로서 꽃병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은어로 데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화염병을 뭐라 불렀나요? 꽃병이라 불렀죠. 꽃병. 불꽃이 붙어서 이게 던지는 걸 갖다. 시가 참 좋습니다. 네. 이런 시를 써보고 싶네요. 저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 서유인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어떤 미학적인 장치, 과도한 온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장면들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그런 거죠. 무심코 멀리 그냥 돌멩이를 하나 툭 던졌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파장이 내 발끝에 와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 어떤 이런 것을 이수명 씨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조금 쉬었다가 또 한 시인의 작품을 또 더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